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걸 잠깐 내용 정리를 해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 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충돌존 운동량의 합, 요건 무엇과 같다?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썼죠. 내용 정리를 먼저 했었죠. 했어야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래서 운동량은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요거 약자로 나타내면 운동량 P는 M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단위는 뭐다?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냈고요. 또 충격량 했었죠. 충격량이라고 하면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래서 충격량은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힘과 바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세크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요 충격량은 또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됐더니 F는 MA 곱하기 델타 T 요거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곱하기 델타 T 해주니까 요거 약분하고 나면 뭐야? M 델타 V.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이거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줘도 다 같은 거죠. 물론 뉴턴의 단위는 F는 MA니까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해주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단위는.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 정리 잠깐 해봤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봅니다. 2012년 11월 전국연 오래되긴 했죠. 오래됐지만 기본적인 문제의 툴은 비슷하니까 한번 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공을 여기에서 운동량이 같은 공이라고 했습니다. 운동량이 같은 공이라고 얘기하면 운동량은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질량 곱하기 속도. 그쵸? 운동량이 같은 공이니까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던지 아니면 질량과 속도의 곱이 같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장급으로 받았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하면 야구공의 질량은 같겠죠. 그러니까 속도도 같을 겁니다. 일단 봅시다. 가에서는 야구 장갑을 뒤로 빼면서 나에서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공을 받았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봅시다. 공이 날라오는데 가에서는 공을 받는 순간 뒤로 이렇게 뺀 거야. 이해되니? 근데 나의 경우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야구 장갑이 있는데 공이 콩 하고 그대로 잡힌 거죠. 제자리에서 잡은 거고 가의 경우는 잡으면서 뒤로 이렇게 빼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봅시다. 공이 야구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보자.
가에서 야구 장갑이 들어간 공의 속력이 감소하는 동안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보자. 공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운동량은 뭐였니?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감소하는 동안 속도가 줄어들었대. 그러면 속력이 감소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일정하고 속도가 줄어드니까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엔드. 니은봅니다. 공이 야구 장갑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가 같다? 보자. 충격량 크기는 우리 내용 정리하는 거 보면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의 곱이다.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오케이? 됐니?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그런데 공이 야구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닿는 순간 속력은 V였을 테고 나중 속력 정지했으니까 속력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가의 경우도 V의 속도로 날아가다가 속도가 제로가 됐을 테고요. 나의 경우도 부딪히기 전에는 V의 속도로 갔지만 정지했다니까 0이 됐겠죠. 다시 말하면 가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충격량도 같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야구 장갑이 공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도 말하는 요 힘 F죠? 힘 크기는 가와 나를 비교하는데 가의 경우는 멈출 때까지 뒤로 뺐으니까 시간이 어떻게니? 시간이 길지. 하지만 요거는 제자리에서 받았으니까 멈출 때까지 시간이 작았을 거야. 그래서 얘는 델타 T가 작고요. 가의 경우는 델타 T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가의 경우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나의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요. 그런데 델타 PA와 그리고 델타 PB가 같아. 그런데 여기서 시간은 요거의 시간 나라고 얘기하면 요건 크고 얘가 작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FA와 TA와 곱, 그리고 FB 그리고 TB의 곱이 어쨌든 요거 운동량은 변화량, 충격량 그리고 충격력 곱하기 시간의 곱이니까 A가 B보다 더 큽니다. 얘가 작아. 그 말은 뭐야? 힘이 얘가 작고요. 힘이 얘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얘가 힘이 크니까 더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가 같지 않고 어느 게 크니? A가 그러니까 가에서가 더 크겠죠. 가에서가 더 작습니다. A, B라고 했는데 이건 가지. 소리 나. 요거 가, 요거 나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끝마치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2013년 전국연합 3학년 건데요. 3학년 건데 2학년 그래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그림 나는 B와 충돌한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2M이다. 보자. 그러면 가의 경우가 충돌 전이고요. 나의 경우가 충돌 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충돌 전이랑 충돌 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어떤 거 있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이것과 무엇이 같다?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의 경우는 A의 운동량 그리고 B의 운동량 그리고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 한번 봅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얼마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보자.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m 곱하기 속도 얼마야? 3v가 될 겁니다. 더하기 B의 운동량은 얼마니? B는 정지하고 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제로일 겁니다.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합은 질량을 A의 질량 얼마야? m 곱하기 속도 얼마야? v지. 근데 중요한 거 보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왼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지. 다시 말하면 A의 운동량의 크기를 따지면 MV지만 A의 운동 방향은 요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됩니다. and B도 운동량이 있겠지. 오케이? B도 운동량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요거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합시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얼마야? 2m이 라지 V만큼 가져가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이쪽으로 정리하고 한번 보면 4mV는 2m 라지 V입니다. 그래서 라지 V는 얼마야? 2V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B는 오른쪽으로 얼마야? 2V의 속도로 간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이제 다시 써볼게. A는 질량 m짜리가 3V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m짜리 B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충돌 전이고요. 충돌 후는 A는 질량 m짜리가 왼쪽으로 V의 속도, 그리고 2m짜리 질량 가진 B 물체가 오른쪽으로 2V의 속도로 가는 겁니다. 됐니? 그럼 보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또 뭐였니?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얼마니? B의 운동량은 처음에 제로였다가 얼마가 됐어? 요만큼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엔 제로였다가 그 다음에 질량 2m짜리가 이 V의 속도를 가진 거 얼마야? 4mV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한 조금 더 해보면 또 다른 문제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 B가 받은 충격량, 또 다른 말로 하면 A가 받은 충격량,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같은 말이에요.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나, 이건 왜 같냐라고 하면 우리 작용과 반작용 법칙 혹시 기억하나요? A가 B에게 준 힘, B가 A에게 준 힘, 이거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래서 힘이 같아. 그리고 당연히 접촉 시간도 같으니까 물론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충격량이라고 얘기하면 방향은 반대일 겁니다. A가 준 충격량은 이쪽 방향일 테고요. B가 준 충격량은 이쪽 방향일 거야. 그래서 방향은 틀리지만 이것도 같이 계산해 보면 4mV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자. 여기를 보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mV인데 충돌 후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mV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mV에서 3mV가 영상 찍다가 잠깐 끊겼는데 어디까지 하다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원래는 3mV였다가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하고 있고 후에는 mV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 마이너스 mV에서 3mV를 빼주니까 4mV가 될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됐죠? 그래서 그 크기는 같을 겁니다. 두 번째를 끝내고요. 세 번째 갑니다. 보자.
그림 가는 달걀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깨진 모습을 달걀 떨어뜨리면 깨지겠죠. 나는 동일한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푹신한 방석에 떨어져 깨지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쿠션 같은데 방석 위에서 쿠션 뭐 해서 떨어져서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동일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중학교 때는 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따지면 최고점의 포텐셜 안에는 최하점 운동 에너지니까 부딪히기 전에 속도가 있을 거예요. 속도가 분명히. 물론 계란이 깨지고 나서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얘가 똑같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속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 멈춰버리면 얘도 속도가 제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달걀의 질량을 m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가에서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질량 m이 V만큼. 나의 경우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델타 P는 얼마야? mV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와 뭐가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충격량이 같죠? 그러면 충격량이 같아요. 그러면 보자. 가와 나에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오케이? 충격량이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힘과 시간의 곱이 같다는 얘기죠. 곱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냐면 힘 가와 시간 가의 곱이 요것과 힘 나와 시간 나의 경우 같아요. 그런데 가는 멈출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된 거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요 시간이 짧습니다. 요거는 나의 경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크고 작다 보니 가해준 힘의 경우는 요는 힘이 크고요. 얘는 힘이 작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에서의 충돌 시간이 나에서 충돌 시간보다 더 짧은 거죠. 오케이? 평균력 힘의 경우는 가가 크니 나가 크니 가가 더 크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틈이다. 그래서 크기는 가에서보다 더 크다가 맞는 거죠.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갑니다. 그림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선 안에서 공 A와 B를 충돌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3m, 2m이고 충돌 직전의 속력은 모두 V이다. 그래프는 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거죠.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간축과 곡선에 만든 면적은 4m보다 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면적은 F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T F 곱하기 T죠. 그 말은 뭐니? FT 이거 힘과 시간의 곱 이거 뭐니? 충격량이란 얘기입니다. 충격량 다른 말로 하면 왜 훈이라고 썼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는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란 얘기는 뭐냐면 B가 A에게 준 충격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B가 A에게 준 거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말로 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죠? 보자.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B 직후 A의 속력은 보자. 충돌 전에 3m짜리가 V의 속도로 A 갖고 있었고요. 충돌 전에 2m짜리가 V의 속도로 B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됐니? 그럼 충돌 후에 요게
충돌 전. 오른쪽이 충돌 후라고 합시다. 그러면 충돌 후 A도 똑같이 3M짜리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2M짜리가 오른쪽으로 이거 VA, 얘도 왼쪽으로 VA라고 합시다. VB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예요.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3MV여야 돼.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얼마니? 2MV죠. 그러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충돌 후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여야 돼. 다시 말하면 델타 P는 4MV여야 돼. 되니? 보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인데 충돌 전에 3MV야. 그러면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3MV였던 것이 얼마가 되냐면 7MV가 되는 경우도 있고 3MV였던 것이 얼마야? 마이너스 MV가 돼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4MV입니다. 3MV에서 7MV로 가도 4MV가 차이 나는 거고 3MV에서 마이너스 MV로 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자. 어떤 게 맞을까 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 요거의 질량이 3M이야. 근데 7MV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산해 보면 얼마니? 2V가 넘지. 2V가 넘어. 그 말은 뭐냐면 A랑 B랑 가닥 부딪혔어. 근데 A가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가던 것이 부딪히고 나서 2V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겁니다. 부딪혔는데 더 빠르게 갈 수 없죠. 앞쪽에서 부딪혔으니까 속력은 줄거나 반대쪽으로 튕겨야 돼요. 그래서 요게 될 겁니다. 요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 빨라지는 경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V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3MV였던 것이 운동량 변화량이 4MV 되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MV가 되겠지. 되니? 그럼 보자.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V다? 아니죠.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1 V겠지만 속력은 3분의 1 V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속력은 얼마야? VA는 3분의 1 V가 될 겁니다.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다. 이건 맞죠? B가 A로부터 받은, A가 B로부터 받은, 이건 서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유는 맞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에 받은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건 뭐냐? A가 B에 준 힘, B가 A에게 준 힘, 이건 뭐니? 작용과 반작용이죠.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어떻게 돼? 항상 같답니다.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답은 그것이 되겠죠. 그림은 에어매트를 이용한 탈출 요령에 대한 설명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에어매트. 위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불이 난다거나 해서 뛰어내리는 그런 거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탈출할 때에는 구조대원의 시원에 따라 공기가 주입된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매트에 공기가 빠져나오며 충격을 흡수하여 사람이 튀어오르지 않고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면 위험합니다. 좀 전에 했던 계란 경우랑 똑같은 거죠.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A와 B의 질량이 같은 물체가 같은 속도로 나타날 경우 A에서와 B에서 비교한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그 달걀이 떨어질 때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랑 그리고 맨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를 비교하는 거죠. 보자. 물체가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그러면 닿기 전부터 멈출 때까지 운동량의 경우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질 때의 속력은 V로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멈췄다 속력은 V가 되겠죠. 멈췄다 속력은 제로가 될 거야. 사람의 질량은 m으로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떠니? mv에서 제로, mv에서 제로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커야 되니까 이건 틀리죠. 물체가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따져보면 요거는 안전한 요격은 공기가 주입됐으니까 멈출 때까지 시간이 천천히. 하지만 얘는 에어매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바닥에 멈출 때까지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시간은 짧다. 왜 시간은 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물체가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 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같아요. 뭐 요걸 안전한 거 A, 안전하지 않은 걸 위험한 걸 B라고 합시다. 변화량이 A와 변화량이 B가 같아. 그러면 A에서의 받은 충격량과 B에서 받은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래 버리면 결국엔 뭐냐면 힘과 시간의 곱이 같아. 그래서 A에서의 힘 곱하기 A에서의 시간이 B에서의 받은 힘과 B에서 받은 시간의 곱이 같아요. 그런데 B의 시간이 작고 A의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힘은 상대적으로 작고 얘의 경우는 이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틀립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공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크기가 EP 그리고 P인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를 발로 수평방으로 쳤더니 A가 반대 방향으로 튄가 나와 B와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되며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것을 가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보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냥 한번 계산해 봅시다. A의 속도를 만약에 V라고 합시다. 오케이? A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얘가 2P야. 그러면 B의 질량이 2M인데 운동량이 P란 얘기는 얘 운동량은 요거의 절반이니까 얘는 얼마니? 2P는 MV입니다. 요 속력을 라지 V라고 얘기하면 P는 2M 곱하기 라지 V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다 집어넣어주면 2P 곱하기 2P가 아니고 2 곱하기 2M 라지 V는 스몰 m 스몰 v.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라지 V는 얼마니? 4분의 1 스몰 v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V만큼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경우는 A를 차서
찾더니 A가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오른쪽으로 튕겨나와 B와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요게 B는 오른쪽으로 계산했으니까 4분의 1 V가 있다는 얘기고요. 보자.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라고 씁니다.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얘기는 보자. B는 오른쪽으로 4분의 1 V야. 그러면 A의 속도가 0이면 얘는 4분의 1 V로 계속하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럼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A의 속도랑 B의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A도 오른쪽으로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 V만큼 속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가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A는 V고요. B는 4분의 1 V니까.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랑 비교했는데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보자. 나에서 운동량은 A랑 B랑 비교하면 A는 M짜리가 4분의 1 V, B는 2M짜리가 4분의 1 V. 그러니까 어느 게 크니? B가 2배 크다. 같으니까 당연히 틀립니다. 오케이? A를 발로 차는 동안 A가 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어본 거죠. 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왼쪽으로 MV였던 것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M 곱하기 4분의 1 V가 됐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4분의 5 MV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3P다? 아니죠. 틀립니다. 4분의 5MV니까 왜 2P 4분의 5MV니까 2P는 MV가 되니까 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4분의 5 곱하기 2P 해주면 2분의 5P가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